얘는 뭐 노래도 잘해요. 그것도 이거 보시디요. 제발. Please. 네, 안녕하세요. 배순탁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밥 딜런의 전기 영화 Complete Unknown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할까 말까 조금 망설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뜩이나 이제 조회수가 안 나와서 죽겠는데 한국에서 밥 딜런의 인기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그래도 한 25년 해왔고 제가 대학원 논문까지 밥 딜런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밥 딜런이 얼마나 한국에서 인기가 저조한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정도, 그리고 196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포크 뮤지션이었다 정도, 요 정도만 알려있을 뿐이지 나머지 사실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영화 제목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밥 딜런은 Complete Unknown이죠. 완전 무명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티모시 살라메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티모시 살라메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밥 딜런은요, 정의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뮤지션입니다. 일단 앨범을 엄청나게 많이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정규 앨범만 40장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I'm Not There라는 작품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 아마 가장 유명한 밥 딜런 관련 영화일 겁니다. 감독은 토드 헤인즈가 맡았고요. 총 6명의 배우가 밥 딜런의 역할을 각각 맡아서 연기를 펼쳤죠. 어떤 동료 가수는요, 밥 딜런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밥 딜런의 내부에는 12명의 밥 딜런이 있다. 바로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라는 가수가 한 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요, 밥 딜런은요, 정의하기가 불가능한 뮤지션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밥 딜런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나눌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요, 과거의 노래를 재해석하는 포크 순수주의자로 출발했다가요, 이후에는 직접 곡을 쓰는 모던 포크 뮤지션이 됐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Blowing in the Wind, 영화에도 나옵니다. 이 Blowing in the Wind가 바로 이 모던 포크 뮤지션으로서 밥 딜런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1960년대 중반에는 포크 록을 선보였는데요. 락하고 결합한 겁니다. 이렇게 락을 선택한 건 단연코 비틀즈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비틀즈를 위시로 한 영국 밴드의 미국 침공, 차트를 완전히 지배해버렸거든요. 그 중에서도 비틀즈의 영향력이 당연히 압도적이었으니까요. 밥 딜런이 본 거예요. 락이 대세구나. 저걸 갖고 뭘 해봐야겠다. 포크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꾸 자신을 포크 뮤지션으로 한정 지으려는 대중의 인식, 언론의 평가, 규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 영화의 절정이 바로 이 포크 락을 실험하는 밥 딜런의 1965년 그 시절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 딜런의 수많은 연대기 중에서도, 긴 연대기 중에서도 아마도 그나마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이 포크 락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비틀즈가 먼저 밥 딜런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은요, 특히 존 레넌이 밥 딜런의 이 의상까지 따라했을 정도로 거의 밥 딜런을 숭배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딜런을 한번 만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고 해요. 비슷한 시기에 밥 딜런 역시 비틀즈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물론 밥 딜런은 이제 성격상 막 드러내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던 차에 비틀즈가 야, 비틀즈가 너네 너무 보고 싶어 한대. 아니,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한대 하니까 그때는 이제 또 자기도 이익이니까, 그죠?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1964년 8월 28일입니다. 비틀즈가 묵고 있던 뉴욕 델모니코 호텔에서 밥 딜런과 비틀즈의 만남이 처음 성사가 됩니다. 밥 딜런은 비틀즈가 몰고 온 로큰롤 열풍을 자신의 음악에 섞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크 음악, 당대의 포크 음악 씬이 락앤롤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나는 상업적인 음악이다. 그거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가지 않았죠. 반면에 포크는요, 포크 순수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음악으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진보를 이끌어내는 순수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음악, 이런 거였어요. 거의 이제 예전에 이제 클래식 음악가들 중에 보면은요, 대중음악에 전기로 증폭한 사운드가 음악의 순수성을 해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쿠스틱 악기만을 고집했던 포크 뮤지션들의 생각이 바로 이 클래식 음악가들과 아주 비슷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 기타를 비롯해서요, 인위적으로 음량을 증폭시키는 음악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밥 딜런은 1960년대 초반 비틀즈와 락앤롤을 의식하기 전까지는요, 인권운동, 전쟁 반대 운동 이런 것들, 당대의 히피와 연관된 사랑과 평화 운동과 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수많은 언론과 대중이 밥 딜런을 시대의 목소리다라고 규정하고 떠받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좋았겠죠. 왜냐하면 마침내 원하던 성공을 손에 넣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내가 바라지 않는 나를 규정하는 외부의 목소리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딜런 자서전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세대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를 대변자라고 부르는 한 세대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전혀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밥 딜런을 예언자, 선지자, 대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충돌을 했던 겁니다. 1964년에 밥 딜런이 발표한 곡 All I Really Wanna Do라는 곡이 있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네. 여기 가사 보면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너를 단순화하거나 분류하고 싶지 않다. 이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인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자기를 포크라는 틀에 구겨 넣으려는 당대 포크 동료들이 영 못마땅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 피트 시거라는 선배 포크 뮤지션과의 갈등이 도드라지는데요. 에드워드 노튼이 이 피트 시거 역할을 맡았는데 일단 연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원래 이 밥 딜런은요, 미네소타 히빙 출신이고요. 포크 음악의 아버지라 할 우디 거스리를 존경해서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찾아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밥 딜런 역시 포크 음악의 어떤 순수주의자로 출발을 했던 거죠. 주변 사람에게 밥 딜런이 자신의 출신을 절대 밝히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일단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았고요. 본명은 로버트 지머맨입니다. 본명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본명을 얘기하면 딱 유대인 성이거든요. 그래서 시인 딜런 토마스에서 따와서 입힌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도 밥 딜런을 떠나요. 영화에 나오는 여자친구의 이름이 실비거든요. 실비. 엘르 패닝이 연기를 했는데요. 원래 실제 연인이었던 수즈 로톨로하고요. 블로잉 인 더 윈드 있는 앨범 재킷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뉴욕 거리를 같이 걸어가는. 나중에 또 결혼하고 이혼하는 부인 사라 로운스가 있거든요. 이 둘을 섞어놓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율로 봤을 때 수즈 로톨로는 8, 사라 로운스는 한 2,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밥 딜런의 어떻게 보면은 러브 스토리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기를 다루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걸 둘로 나눠버리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둘을 섞어가지고 한 명의 캐릭터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밥 딜런 외에도 다른 가수들도 당연히 연기자가 여러 출연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피트 시거, 우디 거스리 외에도요. 존 바이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존 바이즈 역할을 맡은 배우도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무엇보다 조니 캐시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요. 제임스 맨골드인데 포드 대 페라리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영화 진짜 살벌하게 재밌잖아요. 이 영화의 감독 제임스 맨골드가 조니 캐시의 전기 영화 Walk the Line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네, 조니 캐시 전문가예요. 그 영화의 주연이 조커로 잘 알려진 이제는 와킨 피닉스가 조니 캐시 역할을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컴플리트 언노운에서도요. 다른 배우가 조니 캐시를 연기했는데 밥 딜런의 든든한 멘토 같은 역할로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밥 딜런이 일렉트릭 세트를 들고 나와서 충격을 줬던 그 무대로 아주 강렬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포스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티모시 살라메가 전기 기타를 들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이 전기 기타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포크씬에서 전기로 증폭된 음악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밥 딜런이 저질러 버렸다. 주변에 엄청난 만류와 우려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가 이겼냐? 뭐 이런 게 음악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역사는 결국 밥 딜런을 승자로 기록합니다. 이때 선보인 노래 Like a Rolling Stone이 빌보드 싱글 차트 2위에 오르면서 대히트를 쳤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곡은요. 음악 잡지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을 꼽을 때 5위 안에는 무조건 듭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결국에는 역사의 기록, 평가에서도 압승을 거두고 결국에는 밥 딜런의 선택이 현명했구나, 옳았다기보다는 미래를 예지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 딜런이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도요 계속 다른 음악을 해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게 일종의 상징이에요. 왜냐면은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밥 딜런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돼요. 사실 큰 사고는 아니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숨막혔다. 그래서 숨고 싶었다 해가지고 그 오토바이 사고를 핑계로 잠시 잠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굉장히 편안한 컨트리 음악을 해요. 그러다가 1979년쯤에서는요 기독교적인 메시지, 메시아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기독교 3부작을 연이어서 발표를 해요. 갑자기. 물론 그 이전에도 밥 딜런의 노래 가사에는요 성경적인 메타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1979년에는 또 그런 음악을 해요. 또 바뀌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미국 대중음악의 도서관 같은 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밥 딜런은 딱 이거예요. 정의할 수 없다는 정의. 밥 딜런은 정의할 수 없다는 정의로 유명한 뮤지션이에요. 만약에 제 생각인데요. 전기 영화의 첫 번째 미덕이 충실한 고증 그리고 성실한 재현에 있다면 컴플리트 언노운은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구석이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밥 딜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65년에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포크록 실험을 비롯해서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낯설게 하는 어떤 균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호명하고 자신을 분류하려는 행위에 저항한 뮤지션이다. 이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영화를 보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출발이 바로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의 일렉트릭 세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모시 샬라메가 실제 밥 딜런을 잘 묘사했어요. 노래를 직접 다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했다. 저는 그 LP도 주문했어요. 완전 다 새로 한 거고 새로 녹음한 거고 밥 딜런의 원곡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만족스러워.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거는 티모시 샬라메가 굉장히 열의를 보여서 그 노력의 결과가 120%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